150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이 조용한 밤, 한양 한복판에서 조선 전체가 들썩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규모 군사들이 누군가의 집 앞에 모여들어 진을 치고 포위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오. 군사들이 한 집을 에워싼 이유, 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진성대군,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또 당시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산군 어떤 왕? 연산군 폭군. 복군.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죠. 결국 바로 이날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정 세력이 진성대군의 집에도 들이닥친 겁니다. 자, 이때 진성대군은 반정 세력이 들이닥친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밖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진성대군은요, 지레짐작으로 이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군사들이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닐까? 연산군이 시켜서 그렇죠.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분명 군사들이 찾아올 거란 그 어떤 조짐도 없었으니 이 진성대군은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레 집을 에워싼 군사들을 보면서 잔뜩 겁을 먹은 진성대군.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시도합니다. 뭐지? 진성대군이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비참하게 군사들의 손에 죽느니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진성대군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던 신씨. 남편 진성대군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이니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러 온 거면 말들이 딱 안을 보고선 공격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 거고 거기에 세운 거죠. 근데 말을 바깥을 보고 있으면 밖에서 누구 온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거죠, 안쪽을. 네, 그걸 보고는 판단하자. 그러니까 해치러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침착하고 말머리부터 좀 확인합시다. 라고 아내 신씨가 진성대군을 안심시킨 거예요. 안심시키는데도 되게 멋있게 안심시키네요. 그렇죠. 오, 멋있다. 그렇죠. 진성대군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아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하인을 보내서 밖의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성대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현명하고 뭔가 좀 속이 깊고 목숨 구한 거지 뭐. 네, 물론 실록이 아닌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조선 사람들이 신씨, 아내 신씨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이 살아남은 건요, 아내 신씨의 현명함 덕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겨우 안심한 부부에게
누군가 달려옵니다. 지금 주상은 방탕한 생활로 국고를 축내고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허니 대군께서 주상을 패하고 포위에 오르심이 마땅합니다. 아, 그러니까 박해 군사들은요,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중종반정. 정작 왕이 될 인물은 전혀 몰랐던 사상 초유의 반정이었죠. 자, 그렇게 진성대군은요 하룻밤 만에 왕이 오릅니다.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씨는요 조선의 국무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진성대군이 12살, 신씨가 13살이었을 때 혼인해서 두터운 정과 믿음을 쌓으면서 7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부부의 삶이 이날부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네요. 막 방금 전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바로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자, 하루아침에 부부가 왕과 중전이 된 상황. 자, 이들은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이제 왕이 됐을 때 많이 의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계속 의지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중종이 즉위한 지 7일째 되던 날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일? 바로 얼마 안 중종과 반정 세력이 강압적으로 중전의 폐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후인데? 네. 와, 이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대체 왜 반정 세력은 중전이 된 신씨를 갑자기 폐위하려 한 걸까요? 좀 그 집안이 뭐 문제가 있는 집안인가 할 수도 있어요. 신분? 신분 아니면 자체가. 뭐 역모를 일으킨 집안이라든지. 네, 신분. 바로 신씨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신씨 아버지 신수군은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 좌의정, 그 좌의정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정 세력은요 신수군을 찾아갑니다. 나는 선택을 했어. 폭군 이용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할 것이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들은 신수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절했구나. 네, 연산군을 폐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반정 세력 측에서 신수군에게 동참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실록에는 없고 야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당시 신수군은 연산군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정과 같은 굉장히 모험을 이렇게 감행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었던 거고요. 또 연산군의 장남이자 이제 세자가 장차 커서 연산군을 대신을 하면 연산군의 어떤 그런 국정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요인도 신수군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신수군의 이 단호한 거절에 반정 세력은 아주 난감해졌겠죠. 결국 반정 세력은 신수군을 철퇴로 쳐 죽입니다. 죽였다고요? 왜냐하면 신수군이 거사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잘못하면 이거 반정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반정이 성공한 뒤 이 대신들의 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신씨 딸.
맞습니다. 신씨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신씨가 자신들 제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온갖 두려움이 휩싸인 반정 세력들은요. 중종에게 중전 신씨를 몰아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7년간 함께한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치라는 요구. 중종은 고심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중종의 말에 반정 세력 계속해서 폐위 주장합니다. 결국 반정 세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종은 자신의 조강지처인 신씨의 폐위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전 신씨는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단 7일 만에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짧네요. 야, 이건 너무 심해요. 너무 이거 누가 왕 만들어줬는데? 와,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근데 교수님 왕인데 왕으로서 아내를 지킬 수는 없었던 걸까요? 중종 즉위 초잖아요. 그러니까 중종이 재위 39년을 하는데 가장 왕권이 약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신씨의 부친인 신수군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상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신 세력에 의해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됐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잊죠. 아니,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요. 언제가 내가 힘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복귀 시켜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런 느낌. 7년간 쌓은 부부의 정이 한순간 무자르듯 쉽게 잘릴 수는 없었겠죠. 중종은요, 폐비 신씨가 그리운 날에는요, 경복궁의 경회루에 올랐다고 합니다. 경회루에서는 신씨가 거처하는 방향이었던 인왕산, 그 인왕산 기슭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중종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신씨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씨는요, 중종이 바라보는 인왕산에 있는 바위 위에 자신이 평소 즐겨 입던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아, 마음이 찢어지죠. 아, 그 느낌 너무 싫다. 지금도 인왕산에 가면요, 두 사람의 애틋한 사연이 담긴 그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아, 인왕산? 네, 가야겠는데. 인왕산. 가봤나? 가봤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인왕산. 인왕산의 이 바위 위에 신씨가 붉은 치마를 걸쳐 놨다는 겁니다. 이 바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붉은 바위. 치마바위. 치마바위. 아, 맞습니다. 치마바위 맞네. 중종과 신씨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경복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오. 네. 그리고 사실 치마바위 전설은 이게 뭐 공식적인 실록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야사에 이제 기록한 것이거든요. 폐위된 신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동정 여론이 이러한 치마바위 이야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중종. 자, 그런데요, 중종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어서 새 중전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신 씨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왕, 중종의 후계자가 빨리 정해져야 자신들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 안전하게. 그렇죠. 네. 결국 중종은요, 먼저 후궁을 뽑기로 합니다. 보통 중전이 죽었거나 폐위되었을 때 후궁 중에서 중전을 선발하는 것이 당시 관리였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왕이 된 중종은요, 당시 후궁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중전이었던 신 씨가 쫓겨나고 얼마 만에 진행됐을까요? 그래도 한 1, 2년? 아, 네, 저는 짧아도. 한두 달. 에이, 한두 달은 7년을 정말 사랑하고 서로 많은 일을 겪었는데 한두 달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막 빨리빨리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개월. 3일. 3일 만에? 3일이요? 네. 잠깐만, 3일이면 금요일 날 헤어지고 월요일 날 금요일 헤어지고 월요일이에요. 자, 중종의 새로운 아내 후궁으로는 어떤 인물들이 들어왔을까요? 자, 이때쯤 뽑힌 중종의 후궁들을 보겠습니다. 자, 수구윤 씨, 희빈홍 씨, 수구이 나 씨,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경빈 박 씨. 무려 4명이었습니다. 와.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4명의 후궁들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자, 먼저 수구윤 씨. 중종 반정에 참여한 3등 공신 윤여필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1등 공신 박원종의 외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오, 역시 역시나. 본인들의 딸을. 자, 두 번째 희빈홍 씨. 중종 반정 모의 초기 때부터 참여한 주도급 인사로 1등 공신이 된 홍경주의 딸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기나 씨. 수기나 씨는 공신의 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관을 맡고 있던 인물 나숙담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경빈박 씨는 어땠을까요? 경빈박 씨는요, 이들 세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경빈박 씨의 아버지는요, 공신이라든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주 지역의 평범한 양반집 여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집안의 네 후궁들은요, 모두 비슷한 시기에 궁에 입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4명의 인물 중에서 중종이 특히 눈여겨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연산군 을충년에 채홍의 일 때문에 비로소 그 집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채홍이란 뭘까요? 채홍사. 그렇죠. 요즘 그 예원 씨가 그 한국사 언니로 불리더라고요. 네. 아, 한국사 언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채홍사가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관리를 뜻합니다. 선발하는 관리.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이제 미모 여성을 발탁을 해서 연산군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게 채홍사. 자,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미모의 여인들만 찾아다니는 채홍사들이 알 정도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바로 경빈 박 씨였던 겁니다.